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조국 신당의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자, 조국 신당 사실 출발을 한 게 얼마 안 됐죠.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출발을 못했습니다. 당 만들 거예요 라고 공개만 했습니다. 의사를 공개했고요. 창당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따져봤자 일주일밖에 안 되는 조국 신당의 상승세가 현재 무섭습니다. 조국 신당의 초반 상승세, 야, 이거 이렇게 나와도 돼? 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10%를 넘는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10%, ARS를 돌렸더니 13%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준석 신당을 압도하는 수준인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조국 신당이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태풍의 핵이 될 것 같다. 태풍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한동훈이 계속해서 조국 장관을 물고 뜯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택도 아니게 석사장교 가지고 물고 뜯었죠. 석사장교가 왜? 그거 잘못됐나? 자, 석사장교는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석사장교 출신이에요. 석사장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한 가지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가 있습니다. 6개월짜리 석사장교는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문 사회과학 계통의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시험을 쳐서 예비역 중위로 임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석사장교예요. 6개월 동안 장교 교육만 받으면 특별히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상당한 특혜죠. 자, 이 특혜 시험 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시험 치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시험 치지 말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는 와 시험 쳐가지고 검사되고 지랄이야. 그죠? 석사장교가 왜? 그거하고 운동과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장용진이 한 석사장교는 뭐냐?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정훈장교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훈장교 꿀보직으로 유명하죠. 지금은 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근무할 때도 상당히 그렇게 꿀보직은 아니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진짜 정훈장교가 꿀보직이었대요. 왜? 한때 법무장교의 정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법무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법무관으로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정훈장교로 대거 몰려오기도 했대요. 그래서 정훈장교가 사법시험 합격자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그 행정고시 합격자들도 많이 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훈장교한테, 그러니까 영감님이잖아, 영감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전역해가지고 현직의 공무원 공직을 받게 되면 최소한 소령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중위 달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부대에서는 떠받들겠어. 다 영감님이잖아, 한마디로. 영감님이 소위 달고 온 거야. 떠받드는 거예요. 그 정훈장교도 괜히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정훈 석사장교, 특임장교예요. 물론 저는 3년 정훈장교로 3년, 후보생 기간까지 해서 3년 4개월, 그 다음에 병으로 1년 해가지고, 거의 4년을 꼭꼭 채웠습니다. 근무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딱히, 흠잡을 건 없을 겁니다만, 여하튼, 한동훈이 석사장교를 가지고 또 물고 뜯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조국 신당의 초반 상승세가 엄청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요, 조국 신당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더군다나
기존 언론사나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조국 신당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 발족한 게 언제예요? 지난주예요. 예? 지난주 여러분 설 연휴 그 무렵에 조국 신당 처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여론조사에서 다 빼버립니다. 조국 신당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나오는 거 봤어요? 정당 지지율 할 때 다 빠져 있어요. 왜? 왜 그렇게 했어?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조국 신당을 빼버린 겁니다. 빼서 뭐가 좋은데? 예. 이게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민주진보 진영의 이런 유권자들이라면, 만약에 지난주에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 자, 다음 중 여러분들께서 지지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이준석 신당, 4번 정의당, 5번 무슨 당, 6번 무슨 당, 7번 무슨 당. 근데 조국 신당이 빠져. 그럼 사람들이 뭘 누를 것 같아? 보통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당 빨리 눌러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국 신당을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게 되면은요, 조국 신당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지할 사람들인데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니까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조국 신당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두 가지 효과가 다 나는 거죠. 조국 신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로 갔어야 될 것이 일부가 망실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 여러분 같은 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조국 신당을 왜 말 안 해줘? 야, 이씨, 나 이런 여론조사 안 해.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이 여론의 포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과포집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작게 나온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돼 있어요. 그렇겠지. 사람들은 지지하는 정당, 나 조국 신당이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조국 신당 안 부르네? 아이씨, 나 여론조사 안 해. 확 끊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또는, 나 조국 신당 한 누르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 잘못 누르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래 조국 신당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으로 갔어야 될 여론조사 내용이 그 표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만큼 누락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하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 조국 신당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걸 보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조국 신당이 무려 1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지지율이죠. 민주당이 24%, 국힘당이 28%, 이준석 신당 5%, 조국 신당 10%. 자, 지지 정당 없음이 25%였어요. 자, 근데 이게 ARS로 가면은 확연히 또 달라집니다. 예. 자, ARS로 전화 면접은 이렇게 되고, ARS로 가게 되면, 아이고, 이게 빠졌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PPT를 빨리 만들다 보니까, 예, 조금 PPT가 잘못 만들어졌네요. 예, 자, 이걸 잠시 제가, 손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RS는 이렇게 나오죠. 민주당이 35%가 나오고요. 국힘당이 34%,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 7%, 그리고 조국 신당은 13%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ARS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조국 신당 지지율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지정당 읍슴이 원래는 25%였는데 그 25% 중에 상당수는 민주당 지지이거나
조국 신당 지지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조국 신당의 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조국 신당, 왜 이 조국 신당을 여론조사에서 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국 신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조국 신당을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게 되면은 민주당 쪽 지지자는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지지정당 없음으로 유도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살짝 손을 댄 거지. 누구 말보다나 여론조사에 손을 탔다. 손을 탔다라는 표현이 여러 개 쓰이는데 여론조사가 손을 탄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현재 정치권들이 조국 신당에 매우 긴장하고 있다. 조국 신당의 등장에 정치권들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국힘당 쪽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조국 신당이 뭐 이러네 저러네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만 국힘당 애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국 신당과 뭐 이제 국힘당 애들이 딴 데 가서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자신들이 속내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민주당과 조국 신당은 서로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거다. 그리고 중도층의 일부 민주당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요즘 하는 거 너무 답답해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조국 신당에 많이 흡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의당이 하던 역할, 그 역할을 조국 신당이 대체하게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범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옛날에 정의당, 노회찬 시절에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사실상 비례대표에서는 정의당 표를 던지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 한때 정의당이 비례대표에서 10% 이상을 득표한 적도 있어요. 자, 그 표는 다 어디서 나왔을까? 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그 태도가 너무 뜨뜻미지근하니까 좀 세게 밀어붙여주고 좀 선도적으로 선명한 그런 민주정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의당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당이 그거를 받아서 지지율이 되게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지지층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은 더 싫고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나가는 지역구는 누굴 찍는데 막 비례대표는 안 찍을래?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국 신당으로 흡수가 확 된 겁니다. 제가 앞서서 정의당이 한참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을 때 10%를 넘게 득표한 적이 있다라고 한 적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국 신당 득표율 높게 나오면 13%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딱 맞아 떨어지죠. 즉 민주 진영, 범민주 진영의 지지율 스펙트럼이 넓어진 겁니다. 상호 보완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민주당이 등치가 크고 데리고 가야 될 지지층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적고 지지층이 약간 좀 특수한 그런 지지층이잖아요. 말 그대로 강성 지지층이잖아. 그 강성 지지층을 데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어젠다를 빨리 낼 수 있고 그때그때 반응이 빠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선도정당, 이른바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범민주 진영의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기대를 많이 받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대를 많이 받고 또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온갖 음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힘당 쪽, 한동훈 쪽에서 쏟아지는 음해야 원래 예상했었어. 그런데 문제는 자칭 자기가 민주진영이라고 하면서 조국을 음해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내각제 지지 세력이다. 이낙연과 합당한다더라. 특정 단체와 결탁한다더라. 민주세력을 분열시킨다더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일단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내각제를 학자적인 시각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법학계 내에서 헌법학자들 중에서 내각제를 지지하거나 내각제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정치 실정에 내각제가 맞다라고 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는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결단을 내렸다. 헌법적 결단이 내려져 있다. 이제 와서 내각제 운운하고 뭐가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각제와 대통령제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미국을 벗어난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고 다 독재화됐죠. 하지만 유럽을 벗어난 내각제가 독재화되지 않거나 혹은 그 무능한 정부로 늘 쿠데타가 반복되는 그런 정체가 그렇게 되지 않은 나라도 없어요. 태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내각제 국가잖아요.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꺼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태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내각제, 아시아권에서는 내각제 국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잠시만요. 예, 바꿔보겠습니다. 네. 태국 같은 나라가 내각제 국가인데, 태국은 뭘로 유명합니까? 쿠데타로 유명하죠. 태국은 툭하면 쿠데타야. 내각제는 독재자가 안 나올 것 같죠?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은, 50년 동안 수상으로 독재를 해왔어요. 거기도 독재 있어. 일본 독재 국가 아닌 것 같죠?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개파들이 왔다 갔다 나눠 먹기를 할 뿐, 거기는 자민당 독재 국가예요. 아시아권을 벗어난 그 내각제가 성공한 사례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내각제가 좋다, 대통령제가 좋다, 그거는 애시당초 성립할 수 없는 얘기였던 거죠. 헌법학자들이 모두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각제가 좋다, 대통령제가 좋다, 그 말은 엉터리다. 미국을 벗어난 대통령제는 모두 실패했다. 아니, 유럽을 벗어난 내각제도 다 실패했어요. 따라서 어느 게 좋다라고 말 못한다. 다만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제도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조국더러 내각제를 한다라고 그럽니까? 그런 상황, 지금 법학계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이 상황을 조국 장관이 모르지도 않고요. 조국 장관 개인적으로 내각제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이 내각제래?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해요? 택도 안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 또 어떤 분이 조국이 이낙연하고 합당한다? 조국 장관 들으면 경기 일으킵니다. 경기하실 일이에요. 이낙연이 조국을 친 사람은 이낙연이야. 그 말이 뻔히 있는데 조국 장관이 총 맞았어? 약 먹었어? 그럴 일은 없어요. 자, 아까 랑맨TV님께서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강진구 혹은 또 몇몇 분들, 이런 분들을 조국 당이 끌어넣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강진구 기자나 이런 사람들을 조국이 공천한다더라. 아니요. 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조국 장관이 강진구 기자를 그렇게 잘 알지도 않아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나오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예? 장용진이 조국 장관, 조국 정당에 들어간다, 조국 장관에 공천 받는다, 조국 신당에서 공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예? 그것보다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음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얘기들을 다 꺼내 놓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화면이 또 이게 좀 애를 먹이네요. 자, 호시우행님, 공천하면 어때? 뭐, 공천하면 어때요? 그죠? 예. 하지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특정인한테 나 저 사람 싫어. 어떤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더불어시민당 만들었던 그 세력들이 조국 장관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사실 무근입니다. 예, 다 사실 무근이에요. 참. 자, 저는 지금 사실 뭐가 더 걱정이냐면요. 검찰의 지금 음모입니다. 지금 검찰이요, 조국 장관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특히 조국 신당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공작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장관은 이미 워낙에 많이 두들겨 팼기 때문에 더 이상 두들겨 팰 게 없으니까 두들겨 패봤자 오히려 동정심만 불러일으키니까 조국 말고 조국 주변을 패라. 그 누구? 지금 조국 신당에서 조국 장관과 함께 이 신당 추진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두들겨 패려는 거예요.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털어라. 그 사람들 털어라. 그래서 지금 부산대에 있는 무슨 교수님, 무슨 교수님 이런 분들 뒷조사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오죽 다급하면은 그럴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국 신당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요. 시작하자마자 검찰의 음해 공작에 지금 시달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갈라치기 하는데 같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국 장관을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낙연하고 같이 한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내각제? 아이고, 택도 안 해서 하지 말라 그래. 응?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영입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